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편의점 큰 목돈을 지켜라 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도중 해수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무자들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 도중 해수금이 귀찮고 번거롭다고 하면서 이게 돈을 회수를 해서 금고에 안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그 뉴스에서 편의점 강도 사건을 보면은 꼭 돈이 막 100만원, 막 80만원, 막 몇백만원 이렇게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털리냐면요. 돈, 그 사무실 안에는 금고가 털려서 털리는 게 아니야. 사무실에 있는 금고는 엄청 튼튼합니다. 점주님 외에는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게 그 금고인데, 그게 털려서 돈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강도가 들면 두루 돈을 털어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돈통 아닙니까? 돈통. 계산하는 포스기. 그거를 안에 있는 돈을 대부분 회수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중간중간에 번거롭고 귀찮다고. 그 편의점마다 그 기준점식으로 이렇게 몇십만 원이 되면은 포스 자체에서 삐삐삐 하면서 이제 그 띠띠 하는 무슨 경고음을 울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일했던 당시 편의점들은 대부분 20만 원 포스 하나당요. 20만 원, 어떤 데는 또 30만 원 해서 그 금액 기준점에 도달한다 싶으면 그 돈을 빼서 금고,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는 거를 도중 회수라고 합니다. 그거를 안 해주니까 항상 돈이 털려도 항상 큰 금액의 액수가 털리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본사에서 보험 적용을 해줘서 그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지만, 그런 거를 믿고도 그렇게 하는 것 바에는 차라리 아예 애초에 이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중해수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도중해수금이란 뭔가? 한마디로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손님을 계속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에 5만원짜리든 5천원짜리든 부분적으로 뭐 1,000원짜리 막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쌓입니다. 특히 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같은 경우는요. 수표를 받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제 도중해수금에서 눌러보면은 돈이 예를 들어 28만원?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하우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돈을 가끔씩 보면 28만원 됐어요. 2만원만 더 들어오면은 이제 30만원이 되면 이제 삐삐삐 하면서 이제 경고음 울리겠죠. 30만원이 넘었으니까 빨리 돈을 회수해서 금고에 넣으라는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가끔 이제 섬주들께서 이 음을 싫어하셔서 이 소음이라고 해서 그 무음으로 해보신 분들도 많아요. 근무자들에게는 그런 건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30만원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30만 100원, 30만 10원만 돼도 화면에 공문이 떠요. 자기 근무자들이 볼 수 있게끔. 도중회수금의 금고 안에 너무 많습니다. 돈을 회수해주세요.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귀찮다고 그냥 취소 누르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혹시나 만에 하나에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돈은 무조건 회수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28만원이 됐어요. 그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손님도 그렇게 잔돈도 많이 바꿔갈 사람도 없고 그다지 만원이나 뭐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부적으로 5만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자주 들어온 경우에는 만원짜리 같은 건 대부분 제가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데이트 거즈나 시프트 정산할 때 1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다 뺀다고 그랬잖아요. 도중회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잔돈을 기준으로 해서 500원, 10원, 100원, 1000원, 5000원 남겨두고요. 만원짜리나 5만원 위주로 해서 돈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통에 정확히 30만 5천원이 있어서 띠띠띠 걸었어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경고에 대한 문구가 떴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판을 보시면은 그 계산대 포스기 자판을 보시면 도중 회수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번호키 위쪽에 우측 위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도중 회수금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돈통이 띵 하고 열리면서 현재 금고에 있는 돈 금액과 30만 얼마 하고 그리고 이제 도중에서 얼마일 건지에 대한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분명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잔돈 준비금을 제한 나머지를 빼시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만원 단위로 빼세요. 어떤 데는 5천원이나 100원 몇백원 단위로 빼는 데도 있는데 낼 수 있으면은 만원 단위로 빼주십시오.
30 얼마였잖아요. 30만 5천 얼마였죠. 그러면은 20만 원을 빼세요. 어떻게? 그 도중에세금 로고 공간 안에다가 터치를 해서 해놓고 20만 원을 치세요. 2 0 0 0 0 0 5개.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용지가 짧게 나올 거예요. 기본 영수증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 도중에세금 25만 원, 이렇게, 아니 20만 원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돈통을 닫으세요. 그러면 그 돈통은 이제는 10만 5천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잔돈 위주로. 그럼 여기서 계속 그거에 맞게끔 돈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 잔돈 준비금은 어떻게 하냐? 그 잔돈 아니지? 도중에 세금은 어떻게 하냐? 분명 20만 원 쳤죠. 30만 5천 원이 돼서 자꾸 경고음도 뜨고 소리도 났으니까. 그러면은 돈통에서 만 원을 세세요. 5만 원이만 섞여 있으면 5만 원도 세세요. 그래서 정확히 20만 원을 딱 만 원짜리나 5만 원을 빼세요. 그리고는 돈 봉투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밑에 쪽에 그 해수금 놓을 수 있게끔 쓰라고, 근무자들 쓰라고. 그럼 거기다 돈통을 그 돈 봉투에다 20만 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영수증으로 도중회수금 나왔죠? 거기다 본인 이름을 쓰세요. 이거 왜 쓰냐면은 만약에 안 쓰고 그냥 넣어버리게 되면은 다른 근무자들도 몇 번 막 도중회수금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돈이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면 돈이 더 들어갔거나, 그러면 본인 시간에 몇 시에 어떻게 뺐고 누가 확실히 그 사람이 뺐는지 안 뺐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자기 책임하에 돈을 빼서 금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도중회수금 영수증 나면요, 저는 특단적으로 거기다 제 이름을 썼어요. 윤호 이렇게. 그리고 그 돈봉투 안에다가 20만 원에다가 그 도중회수금 영수증을 같이 넣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금고가 있으니까 거기다 돈 입구 통 있어요. 저금통처럼.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단 주의하실 점, 도중회수금 20만 원 했다 해도 다시 한번 세보세요. 돈을. 저는 정확히 도중회수금을 하면요, 돈을 3번 셉니다. 처음에 돈 뺐을 때 한번 세고, 돈통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세고, 그리고 돈통 앞에 가서, 금고 앞에 가서 한번 더 세봅니다. 이거 왜 자꾸 하냐면은 간헐적으로 돈이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바람에 나중에 시프트 정산할 때 돈이 플러스 돼서 돈이 만 원이 남을 때가 있어요. 돈이 크게 남는다 해서 그 돈 절대 쓰지 마세요. 전주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정직해야 됩니다. 뭐든지 일을 할 때. 절대 돈이 남고 조금 남는다 해서 이렇게 쓰시거나 함부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사를 하시면은 나중에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강도가 들어도요, 돈이 그렇게 쉽게 안 털려요. 털려도 그 사람들은 잔돈 안 가져가요. 짜증그러게 동전짜리 안 가져간다 이거지. 1,000원짜리도 잘 안 가져가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제가 도중회수금을 했죠.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은 될 수 있으면 돈 다 빼서 금고에 넣어버렸죠. 그리고 근무자는 금고 열쇠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털어갈 때 어떻게 털어가겠어요? 주로 돈통에 있는 걸 털어갈 때 보면은 해봤자 만약에 만원짜리 한두 장 있고 5천원짜리만 수두룩하고 5천원짜리만 수두룩하면 그거 가져가도요, 실제로 그 사람 털어가봤자 20여만 원밖에 안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 보면은 편의점 강도 사건 난 거 진짜 보면요, 웃긴 게 뭐냐면은 아유 쟤네 알바애들이 도중회수금을 안 했구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항상 보면은 몇백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 이게 털려가요. 그게 다 현금인데 그 사람들은요 몇 분 사이에 몇 초 사이에 털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담배 보루로 갖고 간다든지 물질적으로 뭐 비싼 양주가 진열된 거 갖고 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주로 돈 위주로, 현금 위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의 큰 목돈을 지키시려면요, 도중회수금을 진짜 중요시해야 돼요. 도중회수금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중회수금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네다바에 대해서도 사기꾼에 대한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도중회수금은요 금고 외에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사 사람이라고 오거나 점주님이 아는 사람이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서 도중금 회수금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대요. 저는 이건 얘기로만 들었어요. 내피셜이지만 주지 마세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큰 돈이 나갈 일은 금고에 돈이 들어갈 때, 이 도중회수금 들어갈 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누구 부탁으로 왔다는 등, 뭐 점주님 아는 지인 아니면은 뭐
본사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돈 받으러 왔다 하면 절대 돈 주지 마세요. 하긴 차 직접 본인이 점주님과 전화를 하세요. 심지어 그 사기꾼들이 명확해서 본인들이 점주님하고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나갔다든지 바로 앞에서 전화하는 척을 하는 신용을 하면요 절대 믿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직접 점주님한테 전화를 해서요 이런 사람이 돈 받으러 왔다 둬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라는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엄포를 넣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당당하게 대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큰 목돈을 지키시려면요 도중회수금이 아무리 번거롭고 지겹고 귀찮아하시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의점에 큰 피해도 입지도 않고요. 입는다 해도 고작 20만원? 정확히 20여만원밖에 안 털려요. 털려봤자. 예. 그러니까 뭐 가끔 뉴스에서 편의점 강도 사건 난 거 보면은 막 80만원, 100만원 털린 거요. 그거 실제로 금고에서 털어간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그 계산대 앞에 돈을 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로 큰 돈 위주로밖에 안 털어가요. 만약 돈이 없다 싶으면 뭐 진짜 잔도둑이면은 5천원이나 1,000원짜리도 위주로 많이 털어가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중점적인 포인트의 목적은 뭐냐? 도중회수금의 중요성입니다. 도중회수금. 말 그대로 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같다 싶으면 즉각 이제 회수를 해서 금고 안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도 되고 굳이 뭐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렇게 굳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특히 야간에 일할 때는요 수표 조회가 안 돼요. 예, 될 수 있으면 수표가 새벽 늦은 시간에는 받지 마세요. 부도 수표나 아니면은 안 되는 수표들 가짜 수표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트 클로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트 클로즈 마감 정산 결산을 야간 근무자가 하시게 되면요 12시가 딱 남았다 싶으면 가끔 수표 갖고 오시는 손님도 있으면은 죄송하다고 양해를 부탁을 하세요. 저희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마감 시간대라 큰 돈들 대부분 금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잔돈 바꿔줄 여력이 안 되고 그러면 따질 거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 지금 들은 돈통에는 돈 다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잔돈 지금 뭐 10만원 10만원이고 안으로 잔돈들만 있고 그거 한번 본인 손님 거 받아주시면은 그 후에도 손님들의 돈 계산하러 오실 그 할 때마다 잔돈 비면은 옆에 거 가지고 와서 돈을 쓰고 그래야 되는 야간에 써야 될 잔돈들인데 그거 위주로 다 드리게 되면요 장사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양해하시면 대부분 가십니다. 뭐 그걸로 땡땡대면 나중에 업무 방해로 해서 신고하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편의점 큰 목돈을 지키시려면요 전주민이건 알바분들이건 간에요 도중회수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도중회수금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하셔야 나중에 진짜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강도가 들어도요 그렇게 크게 돈이 안 털려요. 강도들은 실질적으로 털 때요 큰 돈들만 훔쳐가요. 목돈 같은 만원이나 5만원 위주로밖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가니까. 그리고 굳이 기계상에서 설정된 금액이 20만원이건 30만원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빼서 금고에 두십시오. 저는 솔직히 15만원만 돼도 5만원 빼서 넣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5장밖에 없으면 5장 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야간에 일하다 보면요 새벽에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만원짜리가 계속 들어오거나 5만원이 계속 들어오면요 저는 그거를 미리 도중회수금에서 빼서 밑에다 따로 빼놔요. 대신 저는 금고에 바로 안 넣어놓습니다. 일부러 저는. 왜냐면 간헐적으로 이제 밤에 5만원 위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은 밑에서 빼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도가 들어도 큰 목돈으로 돈이 털리지 않으려면 도중회수금을 항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느 편의점마다 기준점이 다 틀려요. 20만원이면 돈을 빼서 금고에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장사 진짜 잘 되는 데는 50만원이나 30만원만 돼도 이렇게 될 때까지 돈을 안 빼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번화한 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야간에 만약에 혼자 일할 경우나 점심이든 저녁에 혼자 일할 경우는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만원을 요새는 또 5만원짜리가 활성됐으니까 만원짜리 위주로 해서 10만원 딱 10장 해가지고 잔돈들 해서 이렇게 갖고 있게 하시던가 해서 돈을 그 나머지 부분의 돈들을 만원 단위로 끊으셔서요 돈을 도중에서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서 30만 5천원이면은
30만원에서 20만원만 제외해서 빼십시오. 그리고 돈통에서 20만원을 세서 도중해수금 영수증이 나오시면은 도중해수금 영수증에서 꼭 자기 스스로가 책임의 돈을 뺐다는 걸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름을 쓰셔서요. 그거를 돈 봉투에 넣어서 돈을 세십시오. 그리고 금고 앞에 가서도 다시 넣을 때도 다시 한번 돈을 세셔서 넣으십시오. 돈이 더 딸려가거나 더 안 들어갈 경우는 본인 하에 있어서 돈을 메꾸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 돈을 남았다 해서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점주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돈이 덜 들어간 것 같으니까 돈통에 10,000원 따로 빠진 거 다시 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돈통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함부로 편의점에는 돈을 막 함부로 이렇게 나쁜 짓 하듯이 이렇게 나쁜 맘 갖고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면은 월급 받으시면 그 월급으로 라면 드시고 그 편의점에는 음료 사 드시고 과자 드시고 하십시오. 함부로 돈 남았다서 그 돈 쓰지 마십시오. 돈은 절대로 남는 일이 없고 비지도 않다. 만약 돈이 많이 남아버리면 정확히 5,000원, 정확히 1,000원, 정확히 10,000원이 남으면요 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빼놓으셨다가 당근무자한테도 얘기하고 점주님한테도 얘기를 하십시오. 문자로 해서라도요. 점주님 전화하시거나 문자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번거로워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다바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 그러니까 점주님 아는 지인 혹은 건물주라고 하면서 아니면 본사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걸 또 알고 또 악용해서 도중회수금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도중회수금 받으러 왔는데요. 점주님이 받으라는데 본사에서 왔는데요. 본사에서 도중회수금 받으러 오라고 이번부터 시작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돈 받으러 온 놈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절대 주지 마세요. 돈통에서 돈 나갈 일은 딱 2번이에요. 손님들한테 거스름 돈 줄 때랑 도중 회수해서 금고에 들어갈 때 빼고는 없어요. 절대 돈을 함부로 남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양하셔도 안 되고요. 대신 시프트 정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근무자 왔을 때 돈 정리해서 확실하게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에 교대할 때만 그때만 돈 이양 이인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남이 와가지고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이 돈 받으러 왔는데요. 아니면은 본사에서 나왔는데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니면은 저 건물주인데요. 여기 그 전기세나 도시가스나 뭐 그런 거 받으러 왔어요. 이러면 절대 그거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의심이 된다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시면요. 무조건 점주님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점주들은 전화한다고 해서 뭐라고 짜증내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본인 시간대에 일하는 거에서 책임감 있게 맡긴 거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 강도사고 났을 때 800만원, 9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남는 이유, 털리는 이유가 이 도중 회수금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조금은 귀찮더라도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아니 80만원이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바로바로 빼서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안에 돈을 놓으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중회수금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거 쉬운 겁니다. 말 그대로 돈통에 있는 나머지 잔돈을 제한 금액의 돈을 빼다가 10,000원 단위로 빼세요. 10,000원 단위로 해서 5만원 있으면 5만원 포함해서 해서 1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고에 넣으십시오. 특히 야간 근무자들도 그렇고 점심 저녁 근무자들도 아마 그렇게 돈이 많이 10,000원짜리가 수북히 쌓일 때도 있어요. 간혹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멀찌멀찌 해서 돈통을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돈통에는 돈 될 수 있으면 큰 돈이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빼서 사무실에 있는 금고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편의점 큰 목돈을 지켜라 였습니다. 여러분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중 회수금 하셔서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돈을 넣자고요.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